저는 2016년에 그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하던 폐기물 사업, 폐기물 소각로 사업, 폐기물 매립장 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해서 에비타 마진 50%의 그런 수익을 냈었는데요. 그 사업에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우연한 계기에 이 최윤식 교수의 대담한 미래란 2030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이 책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시스템 성장의 한계에 빠져서 5년 내에 IMF 같은 사태를 맞을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한때 중국에서 삼성 휴대폰이 한 44%의 점유율을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0.7에서 1%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오포, 사오미 이런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사오미도 그 중에 하나죠.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 등은 더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고 있어서 거기 중간에 끼어있는 삼성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도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한 해에 400만 대 정도는 생산돼서 국내에도 팔리고 해외에도 수출돼야만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2019년 12월에 395만 대로 그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품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부품 생태계가 무너지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뉴스를 2019년 12월에 나온 뉴스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블룸버그와 한국거래소가 평가한 바에 따르면은 2019년 12월 4일 기준으로 애플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번 보니까 8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 시가총액이 2,941조 원,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2,228조 원으로 오히려 한 700조 원 이상 더 차이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의사, 판검사 이런 거 하고 싶어 하고 그게 안 되면 공무원 하겠다고 30-40만이 줄 서 있고 그런 그 안정된 직장만 찾습니다. 여러분은 디지스트에 다니시니까 뭔가 과학자를 꿈꾼다거나 기술 전문가를 꿈꾼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돼서 참 고맙게 생각됩니다. 중국은 제조 2025 핵심으로 전기차 굴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25년 전부터 중국의 왕강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아주 시골에서 그냥 자라서 돈이 없어서 시골의 어느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아주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 공장에서 추천을 해서 북경에 유학을 갔다가 또 독일에 유학 가서 폭스바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10년째 근무할 때 중국이 전기차 그때는 자동차 굴기를 하겠다고 세계 중국의 석학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이 왕강이라는 분이 자동차 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술 장벽을 뚫고 우리가 1등, 2등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 이왕 하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전기차 굴기를 합시다.
라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채택이 돼서 이분이 중국 정부에서 주울레 총리가 당시 받던 월급의 두세 배를 주면서 집도 사주고 뭐 그렇게 해서 불러들여가지고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지금은 현재는 과학기술인협회 주석 이런 등을 하면서 전기차 활성화 산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극구 이렇게 막기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버스는 중국에서 팔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WTO에서 제소가 되자 좀 규칙을 바꿔가지고 안정성 때문에 외국산 지금 리튬 인산철보다 화재 위험이 더 있는 NCM 배터리, 그러니까 한국산 위주입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삼성 SI 등이 하고 있는 그 밀도가 높아서 화재나 그런 위험이 인산철보다는 좀 높은 그런 것들을 타깃으로 한 시험을 고안을 합니다. 이름해서 그 송곳으로 배터리셀을 찔러요. 그럼 찌르면 이게 NCM 배터리셀들은 약간 연기가 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택을 할 수 없다. 그런 온갖 수법을 다 해서 막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2013년부터 20년까지 181조 원을 보조금을 책정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전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6년에 중국 이 전기버스가 11만 5천 대가 팔렸는데요. 거기에 판매가의 45%를 보조금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전기차 산업을 키우고 있죠. 여기 이 표를 보시면 2016년에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한 57만 대 팔렸는데 그 중에 상용차,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트럭 등이 약 19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1만 5천 대가 버스인데 저렇게 많은 보조금을 줬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100대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100대, 그 다음 해는 150대, 그 다음 해는 300대, 그 다음에는 500대, 그 다음에 650대, 올해 지금 1030대 주고 있고 내년에 한 2000대 정도 주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기버스 회사들이 한 4개 정도 있고 중국의 버스들이 약 한 20여 종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합치면 한 30여 종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1000대 기준으로 나누기 30대를 하면 한 회사당 대개 한 30-40대 정도 전기버스를 팔 수 있는 배당량이 돼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에도 적어도 한 3,000대 이상은 보조금을 줘야만 전기버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막는 규제가 아주 독특해요. 중국은 선허용 후 보안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두, 알리바바, 사오미, 텐센트 등의 유망 유니콘들이 또 다른 유니콘을 돈을 투자해서 키우는 그런 선순환이 돼서 중국 내 유니콘 기업 총수가 2011년 4월 기준으로 25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 유니콘 기업이 20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규제를 없애달라고 하면 규제를 새로 더 만듭니다. KSR 1204 이런 걸로. 테슬라 모터스라는 책에 보면 자동차 산업이 정말 진입 장벽이 높고 또 기술적인 장애물도 크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철학적인 장애물이 크더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2016년에 약 10개월을 이 자동차 회사를 인수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2017년 1월에 인수해서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제가 운영을 해오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장애를 크게, 그 벽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겠죠. 스탠퍼드 대학의 토니 세바라는 분은 그 전기차, 이 수소차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석학이신데요. 그 에너지혁명 2030이라는 책에서 2030년 되면 모든 새로 사게 되는 자동차는 전기차로 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2025년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팩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 하락하듯이 떨어지고 있어요. 2023년경 되면 $100 수준이 되는데 이때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전기차 자동차 생산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적이고 연료비가 10분의 1, 미국 기준으로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되는 그런 전기 자동차를 사지 내연기관차를 사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사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우리의 미래가 이 탄소 배출 문제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돼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크라우드 수압이라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요즘은 마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빠른 물고기가 돼서 창조적인 마인드로 10년 내에 테슬라를 추월하는 그런 빠른 물고기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해요. 요즘 테슬라가 천슬라인데 그런 회사를 10년 내에 어떻게 잡으려고? 여러분이 포드가 과거에는 마차밖에 없다가 포드가 대량 생산 오토메이션 도입해가지고 내연기관차를 만들었을 때 포드라는 회사밖에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포드가 자동차 산업계에서 10위권 정도에 불과합니다. 테슬라가 수년째 1등 해온 토요타를 넘어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 다들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구글은 창조자들이 위대한 제품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들은 어떤 기술 장벽을 만나면 저렇게 미로를 헤매는 게 아니라 건너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창조자가 돼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큰 동량이 되는 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때 GM이 17년 4월 달에 79,000대 판, 76,000대 판 테슬라가 1,000만 대를 판 GM의 시총을 넘어섰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보시면 작년 6월에 50만 대쯤 팔아가지고 연간 판매량이 50만 대 정도입니다. 그렇게 팔아가지고 토요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토요타 2배 정도가 됐고요. 지금은 천슬라 돼서 거의 4배 가까이 시총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런 테슬라를 타겟으로
추월하겠다고 감히 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가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산업에 몰두하는 이유는 빌 게이츠라는 분이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도 하고 연구 개발도 하는 것을 저도 본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그런 연구 협력체가 있는데 그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에서 2019년에 측정해 본 결과 세계적으로 340억 톤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약 102억 톤, 미국이 53억 톤, 우리나라가 6억 1천만 톤으로 약 한 9위 정도에 되고 있고, 작년에 불행히도 우리가 7위 정도로 더 탄소 배출이 순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탄소 배출이 계속된다면 2100년에 지구 온도가 2도 상승될 걸로 예정하고